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지난 한 해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고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새 정부도 출범하는 만큼 조금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침체 일로인 국내 주택시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량 침체 상황은 2012년에도 이어졌습니다. 얼어붙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카드를 잇따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11월에 7만 가구를 넘은 걸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거래 약세가 지속됐습니다. 집값 하락도 이어졌습니다. 2012년 아파트 가격은 단 한 번도 상승을 못하고 줄곧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장장 52주 연속 하락. 부동산 정보업체가 주 단위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기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하반기쯤 회복의 신호탄을 보일 수 있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서 저점 매수에 나서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조금 가시화된다면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 오름세가 소폭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주택시장은 어려운 한 해를 그야말로 힘겹게 넘겼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수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기자, 주택 경기 침체에 대형 수주까지 입감하면서 건설업계 지난해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 시장을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참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국내 건설 시장은 2007년 정점을 찍은 후 계속해서 침체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 건설 수주 추이입니다. 수주량에 있어서는 2011년에 111조 원 정도 됐었는데 2012년에는 그보다 약간 떨어진 110조 3천억 원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수주 물량이 떨어지는 가운데 이 건설 투자가 일부 늘어나긴 했지만 잠재적 성장률을 밑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유동성 위기와 맞물려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서 우리가 건설 시장을 전망해 본다면 수주 물량에 있어서는 110조 한 3천억 정도에서 올해보다는 한 0.6%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소시나 특히 공공투자에 있어서도 충분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민간 건설 시장에 있어서도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는 참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근본적인 경기 회복이 뒷받침돼야만 이 건설 산업도 뒤따라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해 4대강 사업과 이 혁신도시 이전 사업 같은 이런 대형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국내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해외 시장 진출은 좀 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외 건설이 유일한 건설사들의 돌파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대형사들 중심으로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해외 건설 수주액은 총 64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야말로 불황 속에서 선방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0년 180억 달러 상당의 UAE 원전을 제외하면 10년 동안 성장세를 지속해온 셈입니다. 2012년 연초에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이에 따라 경기에 민감한 석유화학 플랜트의 발주가 속속 연기되는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 들어서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 사태가 가닥을 잡고 또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2013년에는 미뤄왔던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들도 발주가 재개되고 또 국내 업체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리비아나 이라크의 경우도 전후 복구 사업이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계약 대기 중인 프로젝트가 한 270억 불이 있고요. 또 이미 입찰 본 공사 중에서 2013년도 중에 계약될 공사분, 또 2013년도에 신규로 입찰에 참여해서 계약될 공사분을 합해서 700억 불은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은 보일 수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건설 경기는 올해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에 해외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낫다 이런 얘기인데요. 올해 건설업체들 경영 전략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 국내 건설업체들은 성장과 도약보다는 이 혹한의 시기를 어떻게 잘 견뎌낼지가 관건입니다. 올해는 역시 유일한 성장 동력인 해외 수주, 이 해외 건설 시장을 철저히 공략한다는 공셈인데요. 주요 건설사들의 2013년 경영 전략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국내 건설 경기는 회복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을 줄이고 해외 수주 경쟁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위기 극복의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해외 수주 누적액 900억 달러를 돌파한 현대건설. 2012년에는 해외에서 105억 달러의 수주고를 올렸습니다. 올해에는 자회사인 현대 엔지니어링과 함께 플랜트를 주력으로 수처리 사업과 원전 성능 개선 사업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삼성물산도 2013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글로벌의 핵심을 두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승진시켰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영업해 프로젝트를 따내고 수주 현장은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포석입니다. 2012년 국내에서 총 2만 5천여 가구를 공급해 주택시장 최강자에 등극한 대우건설.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만 4천 가구 정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신 플랜트 부분 강화를 통한 해외 매출 비중 확대에 초점을 맞춰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한 베트남 스타레이크시티 신도시 사업을 필두로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과 설계, 자금 조달과 운영까지 아우르는 융복합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2013년 신규 수주 목표액 12조 원 중 6조 원을 해외 수주로 편성한 GS건설. 기존의 해외 정유화학 플랜트 사업에 대한 성과를 높이면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 분야로 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대림산업은 국내의 전력 수요 급증에 따라 발전 사업을 올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해외 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살아야 할 텐데요. 이 건설업계,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사실 이번 대선에서 건설 부동산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수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설 산업인 만큼 정책적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건설 분야에서는 최저가 같은 부분들이 좀 해소됨으로 인해서 건설업계에 실질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건설업계는 지금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우선 금융 부분에 대한 뒷받침입니다. 정보를 입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러한 역량을 집결해야겠다. 또 그거 외에도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 정책을 갖다가 좀 효율화시키는 그런 정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네, 2012년은 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정상화에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유동성이 악화된 그런 해였습니다. 올해에도 국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 메마른 돈줄에 단비가 쉽사리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도 비상 경영을 선포하는 등 이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고요. 또 빈 곳간을 해외 수주로 채우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2013년은 건설사들에게 조직 슬림화와 또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버티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올해 건설 산업 전망과 업계 각오 들어봤습니다. 엄수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새 벽두 미국 의회에서 재정절벽 합의안이 처리됐다는 소식에 세계 금융시장은 환호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올랐죠. 반면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율은 급락했습니다. 원화 강세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모든 것에 다 좋은 경제수단은 없습니다. 순기능은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이창 W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